자, 컨테이너 어댑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STL을 배우고 있잖아요.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 이제 이게 그 제공하는 것이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라고 했잖아요. 예.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요소들을 그 순차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이터레이터 했는데 지금 배울 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예. 얘는 컨테이너 어댑터인데 어댑터가 여러분들 뭔지 알죠? 어댑터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전기 어댑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220V를 220V 꼭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110V는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바꿔줘서 이렇게 꽂을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어댑터라고 하는데 컨테이너 어댑터는 뭐냐면 컨테이너 어댑터의 역할은 그 기존에 있는 이제 컨테이너한테 우리가 잘 아는 데이터 구조처럼 동작하게끔 한 겹을 더 씌워서 마치 그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컨테이너가 뭐가 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스택, 큐,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큐, 우선순위 큐죠. 그죠? 스택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큐는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우선순위 큐가 있죠. 그 들어간 순서에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애가 먼저 빠져나오는 거. 프라이어리티 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컨테이너 어댑터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벡터. 벡터는 어레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스택이라는 어댑터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죠? 네. 스택이라는 어댑터를 씌우면 마치 스택에서 동작하는 것처럼 그 벡터에다가 값을 넣었다가 뺐다 하는 과정을 스택처럼 할 수 있어요. 또한 똑같은 벡터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Q라는 어댑터를 씌우면 Q처럼 얘가 우리가 값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Priority Q 어댑터를 씌우면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우선순위가 높은 거 순서대로 먼저 빼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게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컨테이너 어댑터라는 것은 실제로 얘는 자료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얘는 다만 그 밑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를 많이 쓰는데 벡터 또는 이제 덱을 많이 쓰겠죠. 덱을 쓰는데 이런 실질적인 컨테이너에다가 이렇게 그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커버를 씌워서 얘는 스택처럼 동작하는 애야. 그 다음에 얘는 프라이어리티 큐처럼 동작하는 애야. 이런 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런 안에 들어가 있지만 넣고 뺄 때 할 때는 마치 스택처럼,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큐처럼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 컨테이너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STL에서는 세 가지 컨테이너 어댑터를 하는데 스택, 큐, 프라이어리티 큐고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그 만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넣는 동작은 푸시, 스택인 경우에는 푸시, 팝. 조금 크게 놓고 봐야겠죠. 예. 자, 그래서 푸시 넣는 거, 팝 꺼내는 거, 탑 맨 위에 있는 거, 엠프티 비어 있는지, 그다음에 몇 개나 들어 있는지 이런 걸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큐도 푸시, 팝,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애, 맨 뒤에 있는 애 비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몇 개나 들어 있는지. 그다음에 프라이어리티 큐는 푸시, 팝, 그다음에 탑. 얘는 이제 왜 탑이냐면은 프라이어리티 큐는 우선순위 큐는 항상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이건 뒤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는 우선순위 제일 높은 애가 탑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엠프티는 비어 있는지, 이거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엠프티는 전부 다 물리형으로 돼 있어서 true 아니면 이제 false겠죠, 그죠? 그다음에 사이즈 몇 개나 들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컨테이너 어댑터를 만들 때 그 밑에 벡터가 있느냐, 덱이 있느냐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 지정을 안 하면 그냥 디폴트로 뭐 벡터를 한다든지 덱을 한다든지 그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어댑터 자체는 컨테이너는 아니에요. 이거는 컨테이너, 데이터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다만 그것처럼 행동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통해 갖고 한번 프로그램 한번 짜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할 거는 우리가 스택을 한번 해볼까요? 네, 스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해야 되니까 include IO 스트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 메인에 return 0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스택을 만들면 돼요. 네. 스택인데 우리가 이제 인티저를 저장하는 스택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my 스택이라고 이렇게 하면 스택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이 안에 기본적으로 덱을 쓰든가 뭐 등등을 써서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디폴트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굳이 그걸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스탠다드 스택에 인티저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그걸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여기 아주 잘 나왔네요. 네. 요거 딱 하면은 저절로 보여주는 거 보면 스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타입을 저장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안에 실제적인 컨테이너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는 뭐냐 하고서 equal하고서 덱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얘는 디폴트는 덱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벡터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뒤에다 그냥 써주면 돼요. 스탠다드 그 다음에 벡터고 인티저를 저장하는 벡터를 인티저를 저장하는 벡터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my stack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벡터를 우리가 include 안 해줘서 그렇죠. include해서 벡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 차이는 둘 다 스택이에요. 둘 다 스택인데 얘는 덱을 이용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얘는 벡터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뭐 덱으로 했으니까 덱을 한 게 이제 그게 아무래도 편하니까 그걸로 했겠죠. 그래서 굳이 내가 뭐 벡터를 지정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mystack.push예요. 예,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인티저 집어넣으니까 5를 먼저 집어넣고요. 푸시해서 3을 집어넣고요. 4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mystack.push해서 3을 집어넣는다고 봅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그럼 뭘까요? 맨 마지막에 들어간 3이 들어가 있겠죠. 네, 그래서 탑에 있는 것은 mystack.tab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탑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탑은 그냥 맨 위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어떤 게 누가 맨 위에 있는가 실제로 꺼내진 않아요. 네. 팝은 푸시하고 팝이죠. 네, 푸시하고 팝인데 팝은 맨 위에 있는 거를 꺼내기는 하는데 그 값이 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탑은 누가 있는지 보려면 근데 꺼내지는 않고 보는 거고, 팝은 보지는 않고 그냥 꺼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사이즈 한번 찍어볼게요. 스탠다드. 자, 사이즈는 mystack.size 하면 되겠죠. 지금 3개가 들어있겠죠, 그죠? 네. 당연히 3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고요. 여기 이제 3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empty 하는 거 한번 찍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empty 하냐, 당연히 안 비어 있겠죠, 그죠? 네. my stack.empty 이렇게 찍어보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false인 값, 여긴 지금 이제 숫자로 찍고 있으니까 뭐 제로라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하나하나 다 이거 빌 때까지 다 꺼내 봅시다. 그래서 while mystack.empty 이것이 true가 아닌 한, 그죠? true가 아니면 맨 위에 있는 걸 하나 찍어야겠죠. 봐야겠죠. cout 해갖고 맨 위에 있는 게 mystack.tab을 이렇게 해서 잠깐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서 버려야겠죠. 네. my stack.pop. 자, 여기 팝의 그 리턴 타입을 한번 볼게요. 팝의 리턴 타입을 보면 얘는 void가 돼 있으니까 그 스택에서 끄집어내서 버리긴 하는데 값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탑이라는 걸 굳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팝을 하고요. 이러면 이제 다 빌 때까지 계속해서 다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컴파일 해보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우리가 3, 4, 5 이런 순서, 5, 4, 3 순서로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맨 밑바닥엔 5가 깔려 있고 4가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3이 깔려 있는 이런 형태겠죠.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탑 하면은 당연히 3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3개가 들어가 있고 empty는 0이죠. 값이 3개가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순서대로 찍으면은 3, 4, 5 해서 들어간 역순 3, 4, 5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이용해서 스택을 만든 거고요. 이 스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껍데기만 그렇게 데이터를 넣고 뺄 때 하는 그것만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데이터 들어가는 건 이거고요. 만약에 이 위에 거를 사용했다면 동일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벡터가 아닌 덱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택 같은 거를 아주 쉽게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게 없다면은 우리가 C++에서도 C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구조로 스택을 만들어 갖고 써야 되는데,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는 이렇게 스택은 사실 이제 데이터를 빼고 넣는 그런 특이점만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어댑터라는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